해서 이 명령어 각 부분 의미하는 걸 파악했죠. 자, name이라는 옵션은 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 무작위로 정해서 관리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옵션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표로 다 정리되어 있고요. 기억하기 쉽게 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프리빌리지드나 뭐 그 TTI? 근데 얘는 우리가 이미 쓰고 있어요. 보시면은 EX, EC 뒤에다가 IT 쓰죠. 각각 I랑 T예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I와 T를 동시에 사용한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한번 실행해보죠. 없으니까 다운로드 할 거고요. 이거 명령어 수업 페이지에 있으니까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미 사용 중이어가지고 또 안되니까 포트를 바꿔가지고 써야겠네요. 3306 말고 3307로 하죠. 3307. 아마 이거 근데 위로 이렇게 했다가 쓰면은 이게 좀 많이 불편한데 이렇게 해도 되려나? 안되네. 예. 잠깐. 이게 아니지. 이미 혹시 모르니까 깔끔하게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해주고요. 자, 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마운트 볼륨을 사용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CentOS가 설치된 리눅스 안에 폴더가 생깁니다. 이런 경로 그리고 이런 경로에 폴더가 생겨요. 그래서 폴더가 없을 때 만들어 줄 거고 있으면 있는 거 연결해 줍니다. 확인은 docker ps 하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mariadb1이라는 이름의 컨테이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스 설치한 이미지도 잘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MySQL을 mariadb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CentOS 환경에도 mariadb가 있죠. 자, 그 mariadb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죠? mysql u root p 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이게 접속된 거였고. 자, 근데 이 CentOS 환경에 있는 mariadb 끈다고 했죠. 그래서 끄기 전에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MySQL. 그래서 보시면 액티브 들어와 있습니다. 액티브 들어와 있으니까 끄죠. 스톱. 자, 끄고 비활성화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가상머신 껐다 켤 때 알아서 안 켜지죠? 네, 항상 비활성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inactive 나왔으니까 접속해보죠. 그러면 똑같죠? 비밀번호
입력하고요. 자, 못 들어가요. 당연한 거죠. 이미 접근할 수 있게 해놓은 이 CentOS 안에 MySQL을 종료하고 비활성화까지 했으니까요. DB 서버 꺼져 있기 때문에 DB 클라이언트를 통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27.0.0.1 하고 3307 uroot p. 자, 이거 컨테이너 안에 있는 DB에 접속할 거예요. 자, 기본 로컬과 기본 포트 3307 사용했기 때문에 생략했던 거는 기본 포트가 아니니까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로컬에 있는 3307로 연결하겠다가 됩니다. 현재 이 로컬, 얘는 가상 머신이죠. 분당에 있는 서버 컴퓨터, 분당에 있는 서버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3307 포트로 들어가는데 3307 포트 포워딩 해놨으니까 여기로 가면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되는 MariaDB를 찾아갑니다. 자, 근데 이것도 안되죠. 자, 왜 안될까요? 자, 설명드린 방식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유닉스 소켓과 TCP. 왜 그럴까요? 자, 여기가 CentOS고 여기가 컨테이너예요. 그쵸? 그러면 이 안에 CentOS 안에 클라이언트 그리고 여기 서버도 있겠죠. 얘는 서버라고 하겠습니다. 서버, 얘는 클라이언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서버가 아니다. 얘를 서버로 해야겠다. 서버가 컨테이너 안에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상황을 좀 비교하기 전에 CentOS만 먼저 볼게요. 자, CentOS만 따로 떼놓고 봅시다. 자, 이거의 CentOS입니다. CentOS. 이 안에는 엔진X 그리고 PureFTPD 그리고 MySQL 서버 그리고 MySQL 클라이언트가 있죠. 도커도 생각해보니까 도커도 있네. 도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버니까 이게 서버예요. 그리고 이게 클라이언트. 그러면 이제 CentOS 안에서 서버로 접속할 때 MySQL로 접근할 때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자, PureFTPD가 MySQL에 연결되기 위해서 썼던 방식을 떠올려 보세요. 소켓 방식이었죠. 같은 환경에 있는 MySQL에 접속할 때 썼던 방식은 포트 포워딩이었고요. 그래서 여기로 특정 포트로 가면은 여기가 3306이라고 하겠습니다. 3306 포트로 가면 PureFTPD가 3306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연결시켜졌죠. 그래서 연결시켜줄 때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줬어요. 물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MySQL은 이제 디세이블 하고 스탑했죠.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커 안에다가 MySQL 설치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포트 중복 때문에 3307이긴 한데 전에는 뭐 POFTPD가 3306으로 들어갔을 때 연결이 됐는데 만약에 3307이 아니라 3306으로 뚫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CentOS 안에 있던 MySQL 얘가 비활성화된 시점에 이 3306 여기 포트로 요청을 보냈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도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POFTPD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포트를 보고 있으니까요. 연결하는 건 포트 포워딩 역할이고, 그래서 이 3306이 뚫려 있다고 했을 때 들어가줘야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3307로 했는데도 안 됐죠. 3307로 했을 때도 에러 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돌아가서 목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각각 여기 호스트 그리고 도커 환경입니다. 근데 이걸 도커라고 다시 변경할게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도커 환경이에요. 그리고 둘 다 MySQL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POFTPD가 있습니다. POFTPD가 있어요. 그러면 이 POFTPD가 3306 포트로 들어가고요. 3306 포트로 들어갔을 때 이 MySQL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TCP 방식입니다. 여기로 이렇게 얘가 TCP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POFTPD가 같은 방식으로 통신할 거라면 도커 안에 있는 이 3306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로 바로 POFTPD에서 바로 가는 걸로 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한 번에 표현했는데 좀 잘라서 여기로 이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여기로 연결해줘야 돼요. 요게 TCP. 우리 환경으로 보면 3307이죠.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안 돼요. POFTPD를 예시로 들었지만 MySQL 클라이언트로 해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TCP 방식으로 통신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렇다는 건 이 유닉스 소켓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POFTP가 MySQL에 들어가려면 이 포트를 사용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거는 잠깐 이렇게가 낫겠네요. 그러면 지금 유닉스 소켓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으니까 소켓 방식을 사용해서 도커 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도커 아니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바로 가야 되니까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이런 바로 갈 수 있도록 설정해줘야죠. 도커 들어오기 전에 MySQL 설치하고 POFTPD 할 때 소켓에 대한 설정했어요.
뭐지? 무슨 설정 들어가면은, 무슨 이런 설정 파일 들어가면은 뭐 MySQL 컴피그 파일 하면서 무슨 옆에 경로 막 써져 있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컨테이너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도커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직접 들어가려고 했다면 안 될 이유는 없어야 되는데 그거를 먼저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케이. 마리아DB 1 컨테이너 안에서 MySQL. 자, 이거는 클라이언트예요. 내부에서 접속 테스트할 때 쓰는 클라이언트. 근데 이게 그러면 들어갈 때 루트 P 이렇게까지 쓰고 엔터 치면은 돼야 되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게 전에는 MySQL을 써도 상관없이 됐는데 마리아DB로 써줘야 됩니다. 분명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리아DB랑 MySQL이랑 거의 그냥 동급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뭔가 좀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DB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내부에 있는 3306에 도커가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도커니까 도커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왜냐면 컨테이너 안에다가 명령어를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접속한 거니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입력했던 비밀번호는 우리가 환경 변수로 입력했던 거, 설정했던 거. 그러면 이제 마리아DB 나온 거 확인됐죠? 자, 이거 어디 보고 있냐면 show data basis. 자, 컨테이너 안에 있는 마리아DB에 접속한 겁니다. 자, 데이터 목록을 보시면 맨 처음에 MySQL 처음 설치했을 때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밖에 없죠. 우리가 CentOS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진짜 많이 만들었죠. 뭐 QFTP나 아니면 사이트 1, 2, 3 이런 거. 여기에는 왜 없을까요? 간단하죠. 도커 안에서 실행해서 만들어진 얼마 안 된 데이터베이스라서 그래요. 이러면 도커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이 MySQL 서버에 도커가 접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커 내부에서 도커로 접근한 거예요. 우리가 도커를 쓰기 전에는 이게 CentOS였고 내부에서 내부로 접근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도커의 경우는 도커 exec it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쿼리문으로 이것저것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데이터베이스랑 이런 거 만들기 전에 설정부터 해야죠. 접근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면 되고요. 그러면 내부에서 마리아DB 잘 돌고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호스트 환경에서 도커 내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진짜 설정해야 되고 설정 내용은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세요. 이것도 안 됐네. 잠깐. 진짜 새로 고침. 자, 그러면 뭐가 좀 많이 나왔죠? MySQL 클라이언트 설정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아,
여기 뭐 이거랑 이거 QFTPD 설정 일단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CentOS 환경에서 코리아 IT로 마리아DB 1이라는 컨테이너에 접근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있었죠.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로 직접 접근해가지고 MySQL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부에서 내부는 또 잘 돼요. 그렇다는 건 컨테이너는 잘 돌고 있고 호스트에서 컨테이너 안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접근할 방법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설정을 건드려야 되는데 CentOS 안에 존재하는 이 MySQL과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 있는, 그러니까 도커 안에 있는 거, 도커 안에 있는 MySQL 둘 다 클라이언트죠. 접속기예요. 그러면 MariaDB를 설치하면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거고, 그래서 도커에서 접속기를 통해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에 접속했다는데 내부에선 잘 됐죠. 그리고 호스트에서 이쪽으로 이거는 안 됐어요. 그러면 호스트에서 접속하는 걸 허용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때 누구에게 설정해줘야 될까요? 아쉬운 쪽을 생각해보세요. CentOS 쪽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CentOS 안에 있는 이 MySQL 클라이언트는 그 CentOS 안에 있는 MySQL 서버를 보게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CentOS면 요게 서버, 요게 클라이언트면은 우리가 CentOS 안에서 MySQL 뭐 -u 루트 p 할 때 이 클라이언트가 내부에 CentOS에 있는 서버를 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가 지금 비활성화되고 꺼져버린 이상 얘가 컨테이너 안에 있는 걸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entOS 쪽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호스트 환경에서 접속기로 컨테이너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스트 쪽 CentOS에 있는 접속기의 설정을 건드려야 컨테이너로 갈 수 있어요. 그 설정 파일은 여기에 있고요. 이거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이겁니다. 엔터 치고. 그래서 이 설정 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보시고 MySQL 쪽 있는 데 있죠? MySQL 항목 있는 쪽 여기 밑에다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자, 저장하고 나가고요. 근데 잘 보세요. 자, 폴더 경로 보면은 도커 안에 여기 도커 안에 프로젝트 안에 마리아DB 안에 런에 MySQL 이거 어디서 본 경로 같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MySQLD의 소켓 파일이에요. 경로를 한번 잘 보세요.
마운트 볼륨 할 때 봤던 잠깐, 여기죠. 이 폴더예요. 똑같죠? 마운트 볼륨으로 연결한 폴더입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보라고 하면은 어디를 보게 되냐면 이 폴더예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왜냐면 동기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소켓 파일은 실제 컨테이너 안에 run mysql 이 폴더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CentOS에서 요게 가능해지는 거죠. 잠깐, 근데 이거는 PureFTPD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요게 이해되시나요? 접속기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되죠? 소켓 방식이라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트에 상관없이 접속됩니다. 이제 그러면 호스트 환경에서 MySQL 접속기를 통해서 들어간 이 MariaDB 이 서버는 어디에 있는 서버일까요? 얘는 도커 컨테이너 안에 돌고 있는 MariaDB 서버입니다.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이 CentOS 클라이언트가 보고 있는 게 CentOS 내부의 서버라면은 그동안 만들었던 게 나올 겁니다. QFTPD나 뭐 사이트 123. 자, 근데 자,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4개밖에 안 나오죠. 도커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커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MySQL 서버에는 계정 같은 게 없죠. 그러면 당연히 루트밖에 없어요. 설치하고 추가로 계정 생성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 만들어야죠. 계정 만드는 명령어도 수업 페이지에 당연히 있고요. 이게 아마 그 그랜트였던 것 같은데 보이시죠? 또 가져다 쓰면 됩니다. 잠깐, 그러면 PureFTPD 계정도 만들어야 되고 사이트 123 이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코리아IT라는 계정 만든 상태고요. PureFTPD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ureFTPD는 데이터베이스가 PureFTPD라는 데이터베이스에만 보여주기로 했고 접근은 로컬이었죠. 로컬 호스트 그리고 오케이 이 정도. 이러면 PureFTPD 만들었습니다. 계정.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PureFTPD 쪽 데이터베이스 이거 있죠? 지금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야죠. 계정만 만들어 놓고 데이터베이스는 안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ureFTPD 선택된 거죠. 이거 먼저 한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걸로 선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 테이블이 엄한 데 가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생성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인서트 해주면 되겠죠. 이것까지 하고 나서
유저스 테이블 조회해보면 사이트 1, 2, 3 추가되어 있는 거 잘 확인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했냐면 우리가 CentOS에 MySQL 설치하고 계정 만들고 뭐 데이터베이스 만든 거 똑같이 도커 환경 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실행 중인 이 도커 안에서 실행 중인 MariaDB 1이라는 컨테이너 안에다가 DB 서버의 그 계정 생성한 거예요. 근데 그게 코리아 IT고 처음에 만든 거. 그 다음에 퓨어 FTPD 계정 이거 만든 다음에 퓨어 FTPD 데이터베이스 생성한 거고요. 요거 하고 유저 테이블 유저스 테이블 생성한 거고 그 다음에 인서트 한 겁니다. 데이터 인서트 인투. 그래서 그 전에 다 해본 거를 단지 도커 안에서 했을 뿐이고요. 도커 안에서 하는 거를 이 호스트에서 도커 안쪽으로 가기 위해서 소켓 파일 경로 변경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접속되니까 늘 했던 것처럼 한 거고요. 그전에는 이제 이런 거 데이터 추가하고 테이블 생성하고 이런 거 할 때 SQL 요구 썼죠. 이거 안 쓰고 그냥 여기 푸티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FTP 계정까지 만들었으니까 접속을 해봐야겠죠. FTP에 127.0.0.1. 자, 그러면 들어가려는 거는 사이트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1의 비밀번호는 코리아 12313.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로그인 페일드라고 뜰 거예요. 나왔죠? 이게 내부 FTP 접속해보는 건데, 이 원래대로라면 계정 만들면 접속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자, 퓨어 FTP는 CentOS 환경에 있어요. CentOS 환경. 도커 들어오기 전에 최종적으로 FTP 접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또 시작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FTP로 변한 것도 알 수 있고요. 얘는 접속기예요. 퓨어 FTP도 있는데 접속은 안 돼요. 계정이 있고. 왜 안 될까요? 자, 기존의 퓨어 FTPD 어디 보고 있었죠? 기존의 퓨어 FTPD는 CentOS 안에 있잖아요. 그쵸? CentOS 안에 있는 MariaDB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MariaDB는 폐기됐죠. 비활성화되고 종료됐죠. 그러면 더 이상 이 퓨어 FTPD가 MariaDB를 보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MariaDB 1 컨테이너 안에서 돌고 있는 걸 봐줘야 사이트 1로 접속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쉬운 쪽은 어디죠? 접속을 시도하려고 하는 쪽. 퓨어 FTPD 쪽이죠. 여기에요. 여기 쪽 설정을 건드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퓨어 FTPD 안에 있는 파일로 들어오면, 자, 이런 거 본 적 있죠? 뭐 스크립트, 이게 아마 클리어 텍스트로 바꾸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 그래서 적절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수정한 경로를 또 보세요. 이 MySQL 도커 프로젝트 마리아DB 1 run MySQL d 보세요. 여기도 볼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로예요. 그러면 결국 컨테이너 안에 있는 폴더로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컨테이너가 있고요. 얘는 MariaDB 1이죠. 여기는 CentOS 환경이고, 직접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여기로 소켓 파일 경로를 써줬으니까 일단 이거는 좀 직접 보면서 해야겠죠. 이 경로가 이 경로잖아요. 그래서 직접 못 가는 파일은 직접 못 간다는 건 여기로 못 간다는 거예요. CentOS에서. CentOS에서 여기서 작업을 해서 여기를 이제 변경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소통 방식은 소켓 방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소켓이 CentOS 환경 안에 있는 MySQL 소켓입니다. MySQL 소켓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그 컨테이너 내부로 접근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운트 볼륨이 필요한 거고. 자, 그러면 저장하고 나가고요. 설정 파일 변경했으니까 재시작해야죠. 그러면 이제 접속할 수 있겠죠. 컨테이너에. 똑같이 사이트 1로 접근할 거고 235K 나왔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자, FTP 접속까지 완료했고요. 지금 FTP 접속기는 누가 가지고 있죠? 이거 CentOS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접속기 FTP를 이용해서 로컬로 들어갔죠. 자, 접속한 거는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MySQL 서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MySQL 서버에서 계정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MySQL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거라서 계정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가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까지 한 거 최초 상태로 복원해놓고 처음부터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데이트 입력하면은 현재 날짜, 시간 나옵니다. 근데 현재 시간과 날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직접 입력해줘야 됩니다. 여기 따옴표 사이에 현재 시간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날짜도. 만약에 오차가 있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는 작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도커를 켜야 돼요. 왜냐면 이 시간과 날짜가 불일치하면 도커에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데이트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여기 초 단위까지는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분만 맞춰도 돼요. 그리고 일단은 모든 권한을 가진 그 실제 작업할 계정 코리아8 만들었고요. 퓨어 FTPD 데이터베이스만 관리 가능한 그 전용 계정, 그 가상 계정 있죠? FTP 계정 사이트 1, 2, 3 얘도 각각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있어야 되고, 그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